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기를 하실 때 필요한 법칙 중에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하고 그 다음에 전자유도 법칙에서 패러데이, 렌즈에 대한 내용에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 또는 전동기의 원리에 해당하는 플레밍에 대한 내용, 즉 플레밍의 먼저 오른손 법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발전기의 원리다. 발전기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오른손 법칙으로서 이제 발전기의 원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러한 형태, 즉 자석이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자석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석. 자, 그러면 얘가 N극이 될 것이고 얘가 S극이 되겠죠. 2극이 됐다. 2극 자석. 그랬을 때 이쪽에다가 이제 그러면 N극에서 S극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존재하느냐? 자석의 분포가 존재하겠죠. 자석의 분포가 이렇게 일정하게 존재할 것이다. 자석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자석 자체는 우리가 얘를 이제 웨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석 자체 가지고 정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갖고 정의하느냐? 여기에 있는 자석 밀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크기는. 그래서 밀도인 웨버 퍼 미터의 제곱으로서 우리가 자석의 세기를 갖다가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뭘 놓느냐라고 한다면 도체를 갖다가 이런 형태로 표시했다 이렇게 봅시다. 도체를 갖다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감아놨다 이랬을 때 얘를 갖다가 외부에서 이런 형태로 회전을 시켜준다 라고 했을 때 회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자, 자석이 지금 N극이라는 자석과 S극이라는 자석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 자석과 N극과 S극이 이렇게 돼 있다. 안 보여?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안에가 이제 코일이 이제 즉 자, 자석과 만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석이 만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회전을 했다. 요걸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움직이게 되면 자, 움직였을 때 얼마의 속도를 V 메타/세컨 형태로 우리가 회전을 시켰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도체에 그 다음에 전기를 자석을 갖다가 세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요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자석이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전력을 얻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전력을 얻는 부분은 자석과 단면적이 닿고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만 우리가 자석을 세결을 할 수 있겠죠. 자석을 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석을 갖다가 여기 도체와 요 도체가 자석을 갖다가 유기해서 빼앗아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을 유기기전력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석 가지고, 즉 자석에 발생하는 자석 가지고 이 도체가 세결을 하면서 끊음으로써 이 자석을 이 도체에 묻어서 유기해서 전기가 얻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회전하니까 즉 여기서 발생한 자석이 위로 가면서 이 자석을 직각으로 꺾었죠. 직각으로 세결을 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자석이 이 도체에 유기가 돼서 묻어서 전기가 이 도체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른손 법칙에 의해 형태가 되는데 자석을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오른손 법칙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엄지손가락은, 엄지는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뭐가 돼요? 운동에
자, 도체 운동 방향, 즉 회전하는 방향이 됐겠지. 도체 회전 방향,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얘가 운동 방향이고, 요것은 얘는 자속, 즉 자속 밀도의 방향.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직각으로 형성이 된다면 요 자체는 엄지, 그럼 중지는 얻어지는 기전력, 즉 전류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기전력의 방향.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속이 이렇게 가죠. 자속이 가고, 이거는 이제 평면이지만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자속은 이렇게 가고, 그렇죠? 도체는 위로 움직이니까 뭐 됩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기전력은 안쪽으로 얻어지지, 안쪽으로. 그래서 얻어지는 기전력은 요 안쪽으로 지금 전류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안쪽으로. 즉 이걸 갖다가 아까 방향 표시로 따지면 요 들어가는 방향 형태로 전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N극 앞에서 있는 도체는 항상 들어가는 쪽에 전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요쪽도 마찬가지, 요쪽도 전기가 얻어지는 거죠. 얻어지는데 어떻게 얻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속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 얘는 돌아갔지만 얘는 이제 내려가겠지. 이렇게 도니까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자속이고 운동 방향은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속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요 운동 방향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도체가 앞으로 나오는 쪽에 기전력이 얻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것은 위로 가지만 여기서는 밑으로 이렇게 나온다. 즉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나오는 쪽의 방향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기전력이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의 그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했다면 V 즉 도체의 운동 속도에다가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도체 길이 L에 비례하면서 사인 세타의 크기에 우리가 비례하는 형태로 기전력이 얻어지더라 라는 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즉 교류 발전기의 우리가 원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교류 발전기의 원리를 따지면 교류 발전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간 t에 따라서 만약에 전류다라고 한다면, 각도를 따지면 얘가 90도, 얘가 180도, 얘가 270도, 360도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회전체가 회전을 할 때, 얘가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전기가 얻어지지 않죠.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회전을 하겠죠. 이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니까 회전을 하면 점점 회전함과 동시에 자속이 세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90도가 됐을 때는 완전 직각으로 세교되죠. 요 세타가 90도일 때가 최대 기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최대값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기전력이 세교되는 게 없다가 천천히 세교를 함과 동시에 90도가 됐을 때가 가장 많이 얻어지니까 90도일 때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비스듬하게 얻어지겠죠. 직선을 한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도니까 비스듬하게 얻어지겠죠. 크기가. 그 다음에 90도일 때 사인 세타 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됐다면 이게 이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얻어지는 거나 여기서 얻어지는 거나 같은 방향이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제 거꾸로 어떻게 돼? 180도가 되면은 이제 이쪽에 반대로 되기 때문에 180도가 되게 되면 세교자속이 없겠죠. 그러면 내려갈 때니까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내려갈 때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점점 반대 방향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내려가면 270도가 되면 이제 거꾸로 이제 얻어지지만 감소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360도가 돌아갈 때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교류 전기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한 주파수 1Hz. 즉 이것을 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전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60Hz, 우리는 60Hz의 전기를 사용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파형이 어떻게 돼? 1초당 이러한 파형이